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명품 재킷 등 옷값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옷들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었었는데요. 어제 한 방송사가 새로운 정황을 보도하면서 사비가 아닌 세금, 즉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재점화가 된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대략 200여 벌 옷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정숙 여사의 과거 모습을 보겠습니다.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과 불란서와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현재가 뭘까. 네, 지금 이 옷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칼라브 세트가 샤넬에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네, 샤넬 라거펠트가 3년 전에 전시를 했다 이런 말까지 이제 오가는 과정 속에 샤넬 옷 얘기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지금 존재해 있는 겁니다. 샤넬 자켓 저 옷 한 벌에 뭐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호가하는 가격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당시에 도대체 이 무슨 돈으로 구입한 건지 빌렸다면 어떻게 빌렸는지 등등 얘기가 한창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는 국정원이 그 옷값에 대한 내부 조사를 했었다라는 보도인 겁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최재훈 기자. 예,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파리로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김 여사가 한글 디자인으로 된 샤넬 자켓을 입고 직접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1,000만 원을 호가한다 이런 얘기로 한동안 구설이었죠. 한 언론사에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당시 국정원의 해외 공작 파트의 자금이 이 김 여사가 입은 옷값 대납에 전용됐다는 의심이 파다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건데요. 이 다만 특활비의 특성상 추적 자체가 어렵고 당사자들이 함구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없어서 정식 감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값을 대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옷에 대해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저 옷에 들어간 디자인이 우리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제 거기 차용을 했다. 이래서 아마 그걸 설명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양은경 변호사께요. 국정원이 내사를 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국정원이 사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국내 파트가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됐죠. 네. 정보 수집이라든지 첩보 기능이 축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내사를 했다는 것은 네. 상당히 그래도 믿을 만한 첩보라든지 조사의 단서가 나와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수사라든지 재판을 취재하면서 네. 국정원 관련 정보가 이게 국내 파트가 축소된 관계로 드러난 일이 거의 많이 없는데 네. 최근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그때 대북송금과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이제 재판에 드러났었고 그마저도 기자들이 못 보게 비공개로 처리가 된 그런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 비록 결론은 안 났지만은 상당히 믿을 만한 어떤 조사의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활비라는 것의 성격상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는 관련자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파헤치기가 힘들고 유야무야 묻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이죠. 특활비를 썼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지금 국정농단 본류 사건하고는 별도로 전직 국정원장들 3명, 이병기, 이병호 이런 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아서 쓴 건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국정원장들 좀 다 실형을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됐고요. 하나는 특가법상 국고 손실,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특활비 목적하고는 다르게 유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하나는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직무에 대한 대가성으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 두 가지가 의율이 돼서 국정원장들은 3년에서 3년 6개월 실형이 나왔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특활비 문제만으로 6년 실형이 나온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송국건 국장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특활비가 오간 정황을 잡아내야 될 텐데 옷값을 뭐 현찰로 지불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8년하고 네. 말기인 2022년에 한번 문제가 됐습니다. 네. 특히 2022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 조선일보에서 네. 그 김정숙 여사의 옷과 구두를 팔았다는 그 루비 장인, 한복 루비 있지 않습니까? 네. 루비 장인 실명을 가지고 그 루비 장인이 증언을 했어요. 네. 언론에. 그리고 또 수제화 만드는 업체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옷을 사고 구두를 샀는데 항상 그 옆에 따라다니던 유송아, 지금 유송아로 이름 돼 있죠. 그 네. 제2부속 비서관이니까. 네. 유송아 비서관이 나중에 춘추관장했더니. 네, 나중에 이제 춘추관장으로 갔죠. 네. 계속 그 현금으로 다 5만 원 현금을 했는데 한 번은 700만 원, 300만 원도 다 현금을 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카드를 안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카드 주면 카드 받고 현금 주면 현금 받는데 보통 이렇게 현금을 주는 쪽에서는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할 때 뭐 현금 거래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야기 나온 사람이 유송아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양모 씨입니다. 네. 그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네. 씨가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거든요. 네. 총무비서관실에서는 특활비를 관리를 해요. 아, 예. 그런데 양모 비서관과 유송아 씨가 계속 그것을 지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이 그 두 사람 공교롭게도 양모 비서 그 행정요원이죠. 네. 양모 씨와 유송아 비서관이 문다혜 씨에게 돈을 보냈다. 이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특활비 가지고 옷 사고 구두 사고 의혹이 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문다혜 씨에게 돈을 보냈으므로 그 돈도 특활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 국정원의 대외 그 공작 비용을 이거 특활비죠 그것도 네. 국정원 특활비가 만약에 저렇게 보도된 대로 유용이 됐다면은 그 전에 지금 청와대 경호처 관련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상당히 게이트가 커지는 거죠. 경호처에 국정원에 아. 그다음에 또 경호원 태국 현지 경호원과도 동거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공통 분모가 공통점이 특활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저도 공교로운 것 하나만 얼핏 떠오르고 있는 걸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대통령 부인이 말이죠. 옷값, 구두값을 현금으로 냈다. 이제 이 대목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야당 대표의 그 부인 되는 이도 밥 먹고 음식 먹고 그거를 이제 그 심부름하는 배모 씨한테 현금으로 그때마다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그 배모 씨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현금, 여기도 현금. 이게 또 왜 겹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 커지자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국민의힘 양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은 예, 사적으로 써도 우리가 국민이 감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청와대에서는 예를 들면 영부인 옷값을 특수활동비로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실제 영수증을 첨부 안 했기 때문에 A 비서관이 쓴 걸로 해놓고 영부인 옷으로 사도 일반 국민들이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민 민생 대책위가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유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현경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고발하고 4월에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장민희 위원장께요. 그 당시에도 뭐 옷값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고발 조치가 된 거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도 저 옷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겁니까? 일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바가 있죠. 특활비 공개하라는 청구 소송을 시민단체가 제기를 네. 한 겁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특활비의 어떤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퇴임을 한 이후 여러 이런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면서 별도 보관이 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네. 본인의 수증을 떠나서 이제는 기록물로 별도 관리가 되고 있는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공개를 하라고 할 든 말든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각단이 각하 판결을 받았고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가 되면 최대는 30년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있는데 다만 국회에서 제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가결되면 공개가 가능한 길은 있습니다. 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도 가능하고 또 고등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반박에 나서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옷들을 리폼하거나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계신데 네. 인도에서 그 스카프를 선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블라우스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친이 포목상을 하셔서 그러신지 네. 워낙 그런 거에 이 재주도 좋으시고 감각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 뭐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거 워낙 많이 봐왔어서 네. 이러한 이 기사들이 굉장히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네네. 어떠한 비용으로도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뭐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뭐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